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인사청문특위의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야가 시작부터 증인 그리고 참고인 채택을 놓고서 충돌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인사청문특위 첫 전체 회의에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중 한 명인 강모 씨 등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를 한 인사들을 모두 불러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가 아들 학비는 전 배우자가 냈다는 그런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전 배우자도 이 증인 명단에 포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배우자까지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 후보자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 전 배우자의 이 송금 내역만 제출을 하면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가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받았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의 그런 고액 유학 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 배우자가 다 일임해서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외환 계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면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 배우자를 부르는 부분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까지 인사청문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러서 답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의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반발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전처까지 증인으로 신청한 거 이건 도를 넘은 처사라면서요. 이참에 청문회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네,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인사검증이 아니라 흡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망신주기식 묻지마 수사를 방불케 한다면서 후보자 배우자까지 눈 씹힐 줄 터지는 심적 고통을 겪게 만든 야당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종 정책위의장도 오늘 당회의에서 야당은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법 개정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관련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이 개정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인사에 적용되긴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전처 증인 채택 문제에 격분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걸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 후보자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명단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증인 리스트에 왜 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가 있습니까? 물타기를 넘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4일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상 이제 증인 참고인 채택하면 소환에 필요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다 합의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전혀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요. 김 후보자의 전처가 그 아들의 그 학비, 유학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고가의 학자금이 들어가는 그 국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비를 전처가 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전처를 증인으로 불러서 실제 학비를 댔는지 따져보자 그러면서 증인 채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건 무슨 패륜적인 조치 아니냐, 패륜적인 주장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불러서 한번 비상계엄 문제를 따져보자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증인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갑자기 뭐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 이야기가 나오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이게 어떤 청문회인가 뭐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후보의 검증과 그리고 이 후보가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과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의 검증이 좀 더 집중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부르는 증인에 대해서는 뭐 관련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전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유학비를 충당한 것이 전 부인이니까 전 부인을 불러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유학비 관련된 부분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또는 김민석 후보자의 질의응답으로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될 수 있음에도 좀 더 과하게 전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좀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비상계엄 자체를 예측했던 그런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계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뭐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그 여러 정책 능력, 그다음에 그 어떤 돈 거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검증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하는 사람들도 그에 연관된 사람들을 불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민석 후보자가 아들의 유학 비용, 이거는 김민석 후보자 본인의 돈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제출해서 해명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자꾸 전처한테 미루니까 이제 전처까지 나온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청문 대상이냐 아니면 수사 대상이냐 이런 의문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빌렸다는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본인의 수입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많은 지출, 이걸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충분히 본인이 각종 자료나 증거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을 안 하고 있고 불법이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취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는 수사 대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